처음으로 지금 엔스로픽하고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하고 메타를 외부 고객으로 처음으로 시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용으로만 쓰다가 이거를 외부 시장용으로 만들었으니까 TSMC가 계속 생산을 해주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준다라면 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오픈AI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에 더 종속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광고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한 달은 걸려서 만들어야 하는 광고를 AI가 이틀이면 뚝딱 만들어줍니다. 뭐 비용은 말도 못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인공지능 거품론을 잠재우고 이 판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 돌아가게 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칩이 엔비디아 독주 시대를 끝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시장을 빼앗아 올까요? 동반 성장해서 볼륨이 커질까요? 자세한 내용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요즘에 정말 인공지능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거품론이 무색하게 내가 잘하네, 네가 잘하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뭐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공포에 빠졌던 맞아요. 거품론들이 되게 심했고 리사 쿡 님께서 증시를 쿡 찔렀어요. 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또 이제 챗GPT를 뿐만이 아니라 제미나이를 또 경험해 보시면서 아, 이거 거품 아니구나. 네. 또 이런 여론이 또 만들어졌고요. 또 오늘 또 어젯밤에 또 마이클 버리는 또 아니다, 다시 거품론에 지금 불을 지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있는 것은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3.0 프로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올해 이번 주가 오픈AI 챗GPT가 시장에 나온 지 3년이 되는 11월 30일 날 2022년 나왔으니까요. 소름. 저희도 3년 차인데. 네. 네. 3년 만에 제미나이에게 추격당한 거죠, 구글에. 와.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은 2015년에 오픈AI를 만들면서 그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죠. 네. 그때 왜 오픈AI를 만들었냐면 강력한 거인이 이 AI 시대를 다 지배할 거다. 그때 그 강력한 거인은 구글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오픈AI는 구글에 맞서기 위한 정말 열린 진영으로서 오픈AI를 만들었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일론 머스크는 빠져나갔지만 그 거인이 드디어 3년 만에 이 세계의 주인은 나다라고 등장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역사적으로 이번 주죠. 11월은 의미가 있다. 네. 그러네요. 약속의 8회처럼 네. 약속의 3년. 네. 아, 그렇다면은 저희도 이제 전통의 경제 강자들 다 물리치고 네.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 3.0 좀 더 들여다보면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거품론, 그러면 이제 싹 거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건 거품이 맞거든요. 우선은 거품이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다른 건 좀 몰라도 하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순환 거래다. 지금 월가에서도 비판하는 게 순환 거래거든요. 즉 엔비디아의 칩을 팔아서 번 돈을 오픈AI에게 다시 투자해줘서 오픈AI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매출을 올려주는 이런 건 순환 거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거품이 있는 것이 저는 역사적으로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는 것은 첫 번째, 거품은 항상 다 터지지 않는다. 두 번째, 거품이 있으면요 인재들이 모입니다. 그쵸. 아, 저기 돈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창업도 하게 되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이름도 좀 바꾸면서 AI 투자도 좀 받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네.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도 AI 인재 되면 과학자 되면 돈 많이 번다더라 이런 얘기 있으면서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침체됐던 경제에서 IT 강국 되는 거야라고 사실은 조금은 이러한 영향을 좀 이렇게 기운을 받으면서 기세를 한번 몰아보자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더니 그나마 그래도 떼돈을 벌고 있으니 꼭 의사 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경제 전환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버블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사회가 기운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버블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의 문제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 버블이 끼면 거품이 끼면 바람에도 잔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이번 AI 거품론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올 화두예요. 그때마다 월간 거품론? 그렇죠. 네. 월간 거품론.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번에 제미나이가 저는 처음으로 앞섰지만 3년 만에 네. 챗GPT가 또 6개월 뒤에 앞설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벌써 또 엔스로픽도 이번 주에 뭐 오프스 4.5라고 하는 것들을 또 그렇죠. 내놓으면서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누가 한 발 빠르냐 누가 한 발 빠르냐 이런 경쟁들이 이루어지면서 봐봐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얘기할 것은 AI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회의론이 있을 때 짜잔 이런 우린 놀라운 이게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어쨌든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후생은 좋아질 테고 네. 비용은 낮아질 테고 네. 시장 전체의 볼륨은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전 사회적으로 지금 박사님은 얘들아 큰 그림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네. 이쪽으로 유동성 수급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저는 내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거품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2025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 구글이 이렇게 판을 키웠으면 실제로 돈을 벌어야죠. 돈을 투자했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걱정하는 게 타임 투 캐시라고 해서 언제쯤 이렇게 3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하고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했는데 이 대기업들은 언제 돈을 벌 거냐 오픈 AI는 언제쯤 돈을 벌 거냐 네.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면 결국은 이 매출 돈 가지고 결국은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거고 구글은 TPU를 만들 거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2026년에 매출이 나오는가 또 2026년에 정말 로봇택시 자율주행은 시작되는가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래도 샘플이라도 공장에서 찍혀지는가 네. 이러한 우리의 기대치들이 현실로 드러나야만 하는 해가 바로 2026년이기 때문에 2026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버블로 우리가 이 시장 AI 시대를 진입하느냐 그리고 버블을 터지는 걸 경험하느냐 아니면 버블이 있더라도 버블이 터지는 거 없이 AI 시대, AI 산업혁명의 시대로 정말 진입하는가가 2026년에 저는 판결을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프닝을 쓰면서 좀 어려울 줄 알면서도 조연으로 등장하는 회사 이름까지 다 넣어서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네. 일단 메타가 2027년부터 갖다 쓰려고 네. 지금 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이나 이익이 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시장을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엔비디아의 GPU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일반 제네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저것에 쓸 수 있는 거고 TPU 할 때 그 TPU가 텐서라는 뜻이거든요. 텐서가 사실은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텐서 행렬을 연산하는데 특화된 그래서 이걸 ASIC이라고도 얘기하고 커스텀 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글이 개발했던 과거의 거대 언어 모델 직전에 여러분 알파고 만들 때부터 이 딥러닝과 관련돼서 특화시켜서 만들었던 것이 TPU고 올해 버전 7까지 버전 7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구글의 경쟁력도 분명하게 대단히 25%의 비용으로 네. 이걸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렴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글이 이걸 앞서가면서 이 시장을 열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엔스로픽하고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하고 메타를 외부 고객으로 처음으로 시장을 만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용으로만 쓰다가 이거를 외부 시장용으로 만들었으니까 TSMC가 계속 생산을 해주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준다라면 이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오픈 AI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GPU에 더 종속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추격하려면 훨씬 더 좋은 비용은 둘째 문제고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더 줄 테니 일단 있는 거 다 줘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GPU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에. 그러면 이건 다 대부분 엔비디아 칩과 AMD 칩으로 채워질 거고 텐서플로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를 쓰면은 속도가 같거든요. 그럼 저는 기아 더 여서 세게 달리는 차를 타야. 기아요. 내가 저쪽에서 보니까 람보기니 이번에 바꿨어요. 네. 내가 페라리로 바꿔야 오. 달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다른 차를 타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엔비디아 GPU를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봅니다. 두 시장 다. 갑자기 아랍 경찰 생각났어요. 아랍 경찰차 슈퍼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쁜 놈을 잡으려면 차가 빨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랍 가서 경찰하고 싶다던 제 동창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면 GPU하고 TPU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말씀 중에 등장한 ASIC, ASIC 기업별 주문형 반도체인데
TPU하고 GPU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GPU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게임, 그래픽이라는 단어의 G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거 여러 구별하셔야 되는 게 CPU죠. CPU는 하나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라면 우리 그래픽 과거 여러분 10년 전 막 뭐 이렇게 이미지 키우면은 점점 이미지가 커졌습니다만 요즘 팡팡팡팡 뜨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모든 걸 한꺼번에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병렬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 병렬 계산을 데이터가 큰 AI 학습에 쓰다 보니까 CPU로는 안 되다 보니까 인텔은 작별을 하고 엔비디아의 GPU가 AI 학습에 쓰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도 할 수 있고 행렬도 할 수 있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네럴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TPU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딥러닝 알파고를 만들 때 썼던 거기 때문에 딱 거기에만 맞춤형으로 돼 있어요. 구글이 최적화. 자기의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 없는 기능은 버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25%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저렴한 이유가 딱 여기에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적게 쓰고 하는데 사실은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행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글도 엔비디아의 GPU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TPU와 GPU를 결합하지 TPU만으로 AI를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예를 들면 전체 한 80%가 사실은 TPU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만 GPU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네. 구글은 이렇게 저렴하게 운영을 해왔던 거고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했다가 이제 상용화하는 거죠. 여기에 또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GPU들을 연결해서 한 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기업은 2개 갖고 뭐 쓴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26만 장 쓰잖아요. 26만 장을 그럼 26만 장을 또는 뭐 네이버는 6만 장을 사게 되니까 6만 장을 연결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뭘 계산하고 11번부터는 20번은 뭘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쿠다로 다 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400만 명의 전 세계 개발자가 이 생태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도 많고 이것저것 기능들이 많거든요. 근데 TPU도 있긴 있어요. TPU도 있긴 있습니다만 구글 사람들만 잘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생태계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놀 수 있는 물건들도 도구들도 놀이터들도 구글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근데 구글하고 좀 다른 거래요. 그러면 놀이터가 너무 쓸 수 있는 도구가 작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구글도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능 부분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지만 TPU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하이브리드로만 쓰더라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더 커지지만 그래도 TPU가 들어오면은 가격이 25%거든요. 네. 그러면 너 엔비디아 너무 비싼데 그럼 3일. 우리도 하이브리드 할래. 메타가 지금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렇죠. 갈게요. 다 하이브리드 가게 되면 한국도 네이버가 우리 하이브리드 갈게요. SK가 하이브리드 갈게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가격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이브리드 가지 말고 우리 거 쓰면 어차피 우리는 올인원이니까 엔비디아 GPU만 써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사실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잖아요. 메타도 너무 많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은 저는 줄지는 않겠지만 이윤율은 엔비디아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최은희님도 이겨라 흥미진진 재미있네요. 나눠서 사야겠어요. 엔비디아하고 알파벳 나눠서 양쪽에 베팅하시게 또 하나는 살겠지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유 현명한 투자시네요. 그리고 우리 백현미님 대화 호흡이 빠르고 전문 용어가 나와도 설명이 너무 찰떡이라 귀에 쏙쏙 들어와요. 두 분 다 일타 강사 같아요. 오늘도 열공 하셨는데 그쵸 저희가 경제 프로 중에 단연코 IT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일타 강사 아무나 모시나요? 근데 엔비디아 앞으로 그러면 이윤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장군 멍군하면서 주가는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와중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단어 테슬라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 네. 차세대 인공지능 칩 설계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7%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번에 사실 주주총회에도 발표를 했었지만 자체 칩 제작 팹을 만들겠다. 네. 즉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뭔 의미냐면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과 TSMC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고 같이 계속 가겠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테슬라가 보기에는 앞으로 매년 1억 개의 칩이 필요한데 삼성전자하고 TSMC가 5천만 개밖에 안 만들어줘요. 그러면 5천만 개 부족하니까 기다릴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TSMC가 만들지만 우리가 5천만 개는 우리가 만들게. 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이와 관련된 설계부터 준비부터 벌써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 중요하게 이 테슬라의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AI6에서 삼성전자 협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팔리고 있는 차에는 AI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건 AI5인데요. 이거는 설계가 끝나고 TSMC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TSMC가 생산합니다. 네. 넘겼는데 삼성전자하고 같이 함께 생산할 AI6 설계에 이제 들어갔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라는 건 설계를 했을 때 설비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면서 설계 프로세스가 들어갔다니까 좋은 소식으로는 AI5가 끝났다라는 거. 아. 이 부분이 이제 양산된다는 이거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이제 TSMC가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설계가 다 끝났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설계를 했고 이제는 삼성전자를 준비해 들어가서 원래 2027년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충분히 2026년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가 이렇게 AI 칩을 설계한다는 능력 이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또는 구글의 TPU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요. 그만큼 이 칩도 중요하지만 테슬라가 칩 설계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칩이 많이 필요할 거냐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자율주행들이 많이 퍼지고 여러분 이런 것도 다 흔히 말하는 추론을 하거든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자동차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소프트웨어를 갖고서 내가 다음번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인지를 추론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AI 칩이 있어야 네. 되고요. 그게 지금 AI4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이 진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가 AI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칩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칩이 들어가면 이 칩을 또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6G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은 자동차하고 로봇에서 만약에 나 연산이 필요해 그렇다고 해서 자체로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로도 보내거든요 질문을.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 센터까지 언제 갔다 오냐. 네. 그러면 6G부터는 그냥 기지국에서 데이터 해서 이거는 기지국에서 답변할 건 답변해 주자. 먼 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라우터 단에서 때려줘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지분 10%를 투자했죠. 그래서 장비에 투자한다. 장비에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화두가 뭐냐면 통신사가 그냥 6G는 지금 5G잖아요. 더 빨라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엔비디아 말이 맞구나. 6G는 AI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도 기지국에도 칩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납품할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납품할 일만 네. 남았다고 할 정도로 칩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칩 시장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 또한 우리가 칩 설계뿐만이 아니라 제조까지 하겠다. 네. 이거는 마치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 엔솔하고 파나소닉하고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들지만 테슬라도 공장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이 두 업체가 우리한테 좋은 제품을 납품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을 100%못 맞춰주니 우리가 예비로 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도 돌린다.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터리를 잘 알아야 되니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R&D를 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이거대로 한번 LG 엔솔에 만들어주세요. 이거대로 파나소닉에 만들어주세요. 이게 테슬라의 방식이니. 미국 빅테크가 그게 부러워요. 네. CEO들이 기술자니까 네. 알면서 주문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칩도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어 볼 테니 요거대로 TSMC가 삼성전자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새로운 칩 전략인데요. 이것이 지금 구글도 보세요. 네. 이걸 풀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칩부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반도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임대도 해주는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제미나이도 있지만 이제 뭐 들어갔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크롬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제미나이가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잖아요. 서비스단에도 그리고 이커머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이걸 갖추고 있는 것이 구글인데요. 시대가 전환될 때는 이런 기업들이 승리합니다. 다 가지고 있는 쪽. 네, 왜냐하면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실행착오도 이루어지게 되고 네. 산업의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 시대가 꽃을 피우게 되면은 각각의 특성화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죠. 왜 테슬라도 칩을 하려고 하면 왜 배터리까지 다 했냐면 심지어는 여러분 리튬 정제소도 테슬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로 시장이 전환되고 자율주행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시장이 전환될 때는
다른 기업들이 해주는 것을 기다렸다가는 네.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자신들이 설계한 대로 혁신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의 판가리를 할 때는 이런 풀스택을 가진 기업이 되게 유리할 수 있고 모든 기업은 풀스택으로 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랑 비슷하네요. 우리 진짜 먹고 살만해지면서 소득 수준이 확 늘었을 때 큰 자본 가진 대형 유통업체들 막 등장했잖아요. 네. 대형 마트들 장사 되게 잘 되다가 조금 더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전문점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가닉 전문점, 와인 전문점 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파는 데 생기는데 그 단계로 가기는 전이군요. 아직. 그렇죠. 여러분 헨리 포드가 그러니까 모델 T라는 것을 1907년에 만들면서 자동차 산업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만 얘기해요. 컨베이어 벨트를 처음 도입하면서 엄청난 생산성 증가에 오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 당시에요. 포드 자동차 공장 안에 고무 공장하고 유리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쇠 공장도 있었어요. 철 공장. 언제 남한테 받아와. 그렇죠. 이 왜냐하면 얘기죠. 타이어를 그렇게 생산할 데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유리도 자동차에 들어갈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든 다음에 철 잘 만드는 제철소가 가져가는 거고 타이어 잘 만드는 기업이 분화하는 거고 유리 잘 만드는 것이 분화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산업의 재편이 항상 네. 그리고 슈퍼마켓도 지금 말씀하셨던 판매소도 이렇게 전문점이 지금 꽃을 피면서 나온 네. 것처럼 이러한 판 변화에서 그래서 구글이 지금 유리한 거고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하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테슬라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켰잖아요. 네. 8월 8일 하면 내가 언제 2025년 8월 8일이라고 했음 언젠가 8월 8일 이렇게 쓱 미룰 때가 많았고 또 한 항상 가지는 그랬죠. TSMC에서 양산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TSMC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 캐파가 풀로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수주를 받아서 뭔가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캐파가 남아있지 않은데 이게 2026년에 진짜 될까요? 그것부터 두 번째부터 얘기하면은 그것이 애리조나 공장이 지금 TSMC 공장을 짓고 있고 내년 초에 가동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TSMC 공장을 네. 짓고 있어서 지금 독일에 짓고 있는 거는 이제 AI 칩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 짓고 있는 TSMC의 추가 공장은 2026년이 가동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생산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는 그냥 종특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네. 1조 달러 보상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네, 거. 의결한 거 그것은 12단계로 시기도 12단계로 쪼갰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못 지키면 나머지는 도루묵이에요.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돈 안 줄 거야.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그러면 이제 1조 달러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이사회랑 조율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계산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일론 머스크 약속 딱딱 지키겠네요. 1조 달라면 약속 지켜야죠. 네. 지금까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